네, 북한과 미국이 유엔 총회 계기로 말폭탄 수위가 점점 정점으로 향하고 북한의 초강경 대응 조치 위협에 미국이 전략 폭격기 출격으로 맞대응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혹시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우려의 모습을 갖고 있을 텐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평소보다 훨씬 더 수위 높은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오면서 말 대 말이 정말 행동 대 행동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물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특히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상당히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그런 대북 경고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지난 8월 달에는 화염과 분노,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 이후에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북한 파괴라고 하는 그런 예. 언급까지 나오면서 거기다 또 북한은 거기에 맞받아쳤죠. 김정은이 자기 개인의 명의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국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것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말 자체가 오고 간 말은 굉장히 험악하고 참 강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지만 각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북한 김정은이나 리용호도 그렇고 전제 단서를 달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미국과 동맹국이 방어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서 공격을 해온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거든요.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참수작전이나 선제공격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취한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들을 앞에 달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조치를 심중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보다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져서 다시 말하면 북한이 더 추가 도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국제사회 요구를 끝내 뿌리치고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을 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마다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유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말보다는 북한의 행동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리용호 북한 내무상이 선제 공격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와 좀 이런 말과 좀 다르게 실제적으로 뒤에서는 대북 지원을 좀 호소하는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북한이 무슨 뜻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 총회 회의장에서는 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정말 정면 도전을 하듯이 하면서 뒤에 가서는 또 지원을 호소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봤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수위가 높아져 갈수록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반증일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유엔 총회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러면은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어쨌든 목적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군사적인 타격을 언급하는 것은 김정은의 의지를 바꾸기 위한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반증일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의 이런 대북 제재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조치다.
이런 조치 때문에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은 북한의 영유아라든지 죄 없는 일반 주민들이다. 당신들이 하는 조치는 매우 비인도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걸 뭔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적인 꼼수일 가능성.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보면서 예. 국제사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것이든 간에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분명한 거지요. 예. 최근에 저희가 보도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평양시의 기름값이 네. 많이 올랐다. 네. 그것도 어떤 그런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요.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움직임들이 현실적으로 평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야 뭐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과적으로 기름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북한 당국이 일단 기름을 푸는 것을 조절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예. 한편으로는 그런 업자들이 사재기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제 서서히 북한 내부에 그래. 북한 당국과 북한 시장과 이런 쪽에 어떤 그 영향을 영향을 주고 있다.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미국이 또 이제 이거 상징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그 금지한 대상에 북한을 포함했네요. 베네수엘라와 차도 함께 포함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미국이 취한 조치가 요것 앞에 한 것이 뭐냐면 미국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이고요. 중요한 조치죠. 물론 미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거의 뭐 죽은 상태에서 돌아와서 그렇죠.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북한인들의 미국 입국 제한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북한인들이 미국 여행할 일이 뭐 거의 국내에서도 여행이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가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예.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북한이 제외돼 있었는데 북한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국제사회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결국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입국 제한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는 자국 주재 대사관들을 추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각 나라에 나가 있는 한 40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북한 외교관들이 네. 이 사람들이 외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불법 자금, 불법 무역 이런 외화벌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외화벌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런 외교관들을 추방함으로써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의 이런 입국 금지 제한 금지 대상에 북한을 추가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수순들도 남아 있을 그럴 수 것이고요. 있겠네요.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제재 이외에도 지금 미국이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북한 동해상 이제 공해상으로 이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이제 출격시켰습니다. B-1B 랜서 이 전략 폭격기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은 미국이 군사 작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번 B-1B 랜서의 동해안 출격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한 가지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이 1953년 7월에 있었으니까 벌써 이제 64년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북단까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올라갔다고 하는 점, 예. 그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B-1B 랜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속 약 1,500km. 그러니까 괌에서 출격하면 2시간 정도면 한반도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B-1B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평양까지 뭐 단 10여 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그동안은 쭉 보면 한국 공군의 호의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제 비무장지대 가까이까지 갔다가 회항을 하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한국, 일본의 전투기 호의를 받지 않고 그렇죠. 미국 단독 자산으로만 출격을 했다고 하는 점. 예. 결국은 이제 북한이 끝내 미국의 요구 또 대한민국의 요구,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군사적으로 도전을 한다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제 미국은 언제라도 단독으로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의지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위라고 봐야 되겠죠.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어쨌든 한반도 내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어떤 그 군사적 행동 같은 게 한국 정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편대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우리 정부 동의 없이 그냥 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 국방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예. 이번에 이런 조치는 한미 간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결정이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지금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가급적이면 빨리 상시 순환 배치하는 문제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신뢰성을 높이는 일들입니다. 그냥 그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문 대통령의 그 언급은 미국이 실제 북한을 실제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것인데 역시 이번에 B-1B 랜서나 F-15도 모두 태평양 사령부 소속이에요. 지금 주한 미군과 한미연합사령관도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 속에서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에 움직이고 그 항공기가 우리 카디즈, 우리 항공 방공 식별주구역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 없이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지금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 선제 공격할 수 있다, 확장 억제력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런 또 발언을 했어요. 이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B-1B의 무력 시위도 실제 북한을 때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억제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군사 차원의 압력일 뿐이지. 공격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인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런 능력이 사용되는 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김정은이 똑바로 처신해라 이런 예. 얘기거든요. 무르신 장관이 얘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비군사적인 최고강도의 조치, 문우신 장관은 재무장관으로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를 주무하는 장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중국이 제대로만 협조를 해서 제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그걸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네. 보니까 이제 그 B-1B 란서가 뜨고 나니까 이 북한이 북성 미사일로 전략폭격기 비행 B-1B 타격하는 영상도 그렇고 합성 사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SLBM이 그 칼빈스로 타격하는 장면도 합성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또 뭐 북한 전역에서는 반미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좀 다지는 분위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폭격기 무력 시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고 있지만 또 언제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도발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번에 리영호 연설에도 나왔고 뭐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자기들의 판단이 옳고 자기들은 끝까지 가겠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순간까지 결국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예. 또 강력한 핵 탄두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9월 15일 북한이 화성 12형을 3,700km까지 날렸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거리를 좀 늘려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0월 10일이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연휴하고 좀 겹칩니다. 아마 그 시기를 즈음해서 무언가 지금 대내 결속과 이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린 후에 김정은이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북한에게 메시지 주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계속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동안 도발을 우리 휴일, 명절 이런 데를 주로 선택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추석 그 연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그래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부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북한 도발 관련돼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